안동역이 옮겨간 이후 비어있던 역사부지가 테마공원 등을 갖춘 문화관광타운으로 바뀝니다. 안동시는 우선 철길로 끊겼던 도로를 연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메타버스 수도를 선포한 경상북도가 올해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221억 원을 투입합니다. 메타버스 과학국을 신설하는 등 구청 조직도를 개편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수장구가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라의 불교와 문화재, 고고학 등 경주와 관련된 도서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3월 개관하는 대구 학생기숙사의 첫 입소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관광 거점 기반 조성을 목표로 옛 안동역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북 연결 도로를 우선 개설합니다. 올해 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하고 철길로 끊겼던 도로를 연결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말 중앙선 철도와 역사가 이전한 후 텅 비어버린 옛 안동역 일원. 안동시는 역사가 떠나고 남은 부지 18만여 제곱미터에 복합 문화관광타운을 짓기로 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우선 철길로 끊겼던 도로, 영가대교 북단과 안동역 광장을 연결해 차량과 보행자 이동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시설계 용역을 작년 연말에 착수를 했고요. 올해 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이제 부지 보상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착수하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025년도에는 도로가 완공되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부지에는 주차 타워와 야외 물놀이 시설, 어린이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 안동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 복지, 휴식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35km에 이르는 철도 폐선 부지도 구간별 특성에 맞춰 개발됩니다. 마룡터널에서 임천각 구간 관광 거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리 고가교에서 그 옥동교까지 약 500m 구간에 조성되는 늘솔길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임천각 복원사업 구간에 포함된 철길. 이렇게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전체적인 역사부지 개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해 초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며 세계적인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올해 총 22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앞서 준비해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새해 인사 영상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모습을 빼닮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심층학습인 딥러닝 기반의 기술로 구현해낸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경북도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경북도의 올해 메타버스 분야 예산은 49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20% 늘었고 국비 172억 원을 더해 총 22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또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청 조직도 개편됐습니다. 경북도는 메타버스 과학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메타버스 혁신과와 빅데이터과를 함께 편성하며 메타버스 거점 조성과 지능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지자체 최초로 도청 로비에 설치한 메타버스 확장 현실 체험 공간 역시 메타버스 수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경북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메타버스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체험을 해보면서 더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가상세계와 공항을 결합한 메타포트 사업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가상공간에 구현한 대구 경북 신공항을 배경으로 면세점과 지역 특산물 매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을 구축해 가상도민 1000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적인 메타버스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경북도의 강한 의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관람객들이 박물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신라 천년서고를 개관했습니다. 박물관 안에 도서관에 들어섰는데요. 문화재와 고고학 등 각 분야 박물관 소장 모든 도서를 공개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박물관 속 도서관 신라 천년서고. 과거 수장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도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국내외 전시 도록과 신라 경주학 등 일반인과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시 도록과 경주박물관이 지금까지 발간한 모든 도서를 공개했습니다. 박물관과 신라불교, 문화재와 미술, 고고학과 경주로 주제를 구분해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주박물관은 신라 천년서고가 신라 역사 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도서관이 보안구역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시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신라 천년서고가 개관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수집하고 발간해온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곳에도 들려서 경주와 신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알아가시고 북큐레이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특별 전시 기간 전시품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연구자를 위한 개인 열람 공간과 관람객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사실 경주 오면서 아이랑 부모로서 많이 되게 공부하고 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문화유적 본 것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역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책으로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경주의 역사를 책으로 핵심만 골라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경주박물관은 오는 3월 5일까지 열리는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 특별전 북큐레이션도 진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3월 개관하는 대구 학생 기숙사의 첫 입소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터에 들어선 대구 행복기숙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입주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 소득, 원거리 기준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됩니다. 기숙사는 모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또 면접 정장을 대여하는 희망 옷장과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센터도 마련되는데요.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대구 경북 대학생들은 대구 학생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문경에 건립하기 위한 유치추진위원회가 6일 문경시청에 출범했습니다. 현재 군위군에 있는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경북도 내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도의원과 농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유치추진위는 농민사관학교를 문경에 건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도 산하기관 중에서 문경에는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문경의 유치가 타당하고요. 농업하기 적합하고 또 교육하는 장소로서 환경이 쾌적해서 좋습니다. 7만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에 7만 안 되는 시가 거의 별로 없어요. 인구 증가도 그렇고 또 우리 사과, 우미자, 한우, 그다음에 배추, 콩, 우리 특산물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농민사관학교가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 문경시는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에 건립되면 한 해 2천여 명이 지역을 오가게 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디지털 혁신 농업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미래 스마트 경북형 농업으로 도약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출퇴근길에 뿌연 하늘 보셨는지요? 한파는 주춤해졌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6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나쁨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경남과 전북 또 충북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부산과 울산에서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폐기물 소각장 등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됐고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가 뒤덮인 상황에서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 사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7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대기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사는 금방 빠져나갈 걸로 예보됐는데요. 당분간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끼의 해를 맞아 남다른 새해를 맞고 있는 각계각층의 토끼띠들의 새해 소망을 송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토끼띠들 역시도 새해 소망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을 와이프랑 딸이랑 부모님들 그리고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식구들 다 원하는 거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아들이 한 번씩 다쳐서 좀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등용문. 하루하루 꿈을 좇는 20대 토끼띠 청년은 새해 각오가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잘 찾고 이제 제 미래를 잘 나갔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아무튼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건강들도 챙기면서 이제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40대 토끼띠 직장인. 치솟는 물가에 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새해에는 더 나아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코로나에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정말 살기 퍽퍽하지만 내일 하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화이팅!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토끼띠에게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뜻깊은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2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2024년 퇴직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 토끼. 2023년 새해 토끼와 같은 지혜로움을 토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